자, 강론 기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그 머릿말 뒷페이지 보면 인사이트에 제가 글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 페이지 1번입니다. 자, 올해 승진 문제인데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1번 판례 제왕절개 수술 판례죠. 자, 제왕절개 시의 경우에는 분만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관련 판례는 의학적이다, 규범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의학적, 규범적은 판단하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두고 분만 시기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2번 살인 예비죄. 예비죄는 총론교재에 나오죠. 자, 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예비죄는 100% 목적범입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살인 준비에 대한 고의, 자, 준비에 대한 고의 이것을 예비의 고의설, 예비 고의설, 그래서 준비 자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착수에 이르지 말아야지 예비가 됩니다. 착수가 되면 미수 단계로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착수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 행위가 있어야 된다. 즉 외부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3번. 자, 7세 남짓한 어린 자식 그랬어요. 함께 죽자고 권유하였고 이 아이는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살할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나 아버지 말이라면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해서 익사하게 하였다면 살인죄가 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됩니다. 자, 4번 살해한 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죽였죠. 그리고 살해하였고 그러면 살인죄가 되죠. 그리고 그 사체를 그대로 둔 채 도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인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감호 의무, 장제 의무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둔 채 도주했다는 이 부작위는 사체 별도로 사체 은닉죄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죄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자, 해설 나와 있는데 해설을 표시를 할 때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제왕절개 수술 밑줄 그시고 의학적 세모, 규범적 세모. 그래서 의학적, 규범적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판단하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 즉 불명확하다. 그래서 이 시점을 두고 분만 시기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본 내용인데 이런 표시를 간략간략하게 해두시면 판결로지 읽기도 편합니다. 알고 있는 것이라면 지우시고요. 자, 2번 갑니다. 자, 해경 간부시험 문제죠. 작년도에 나온 것인데 존속살인죄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존속살인죄에서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개념이죠. 그래서 사실상의 개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2번 계모입니다. 계모와 다투다가 그 계모를 살해했다고 했을 때 계모와는 뭐 피가 섞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법률상 이 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보통 살인죄가 될 뿐이지 존속 살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인척 관계에 불과할 뿐이다는 것이죠. 3번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실질 요건이 구비가 되었고 실질적 요건이죠. 그리고 형식적 요건으로서는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양친자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양자가 양부를 살해했을 때는 존속살해죄가 됩니다. 3번, 4번 실부모를 살해했다고 했을 때 존속살해죄가 됩니다. 자, 3번 문제 작년도 승진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 자, 답부터 먼저 달아놓고 읽어보셔도 됩니다. 기본서처럼 읽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혼자 풀어볼 수 있는 것은 막판에 모의고사 풀어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기출문제를 풀어볼 때는 기출문제를 기본서처럼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기본서와 중복되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 지문들은 알고 있는 지문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잘 알지 못하는 지문들,
아리까리한 지문들 그런 것들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양을 줄이셔야 됩니다. 자, 1번 가보죠. 자, 산부인과 의사 갑의 업무상 과실로 임산부 A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태아를 사망하게 하였을 때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될 수가 있을까? 치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체 일부를 손상케 했을 때 치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판례가 별도로 낙태죄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낙태죄의 일부 조문이 헌법 불합치된 것은 있습니다. 다른 조문들은 살아 있어요. 근데 그 관련된 판례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별도로 낙태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태아는 산모의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팔다리 같은 경우는 산모 신체가 일부가 될 수가 있지만 그래서 태아라고 하는 것은 산모 신체의 일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2번. 자, 2번 같은 경우는 뭐죠? 사기 행각의 일환이었다. 그쵸? 사기 생각의 일환으로 행해졌다. 하는 것은 자살 방조죄가 되질 않는다. 그렇죠? 이 고의가 자살 방조죄의 고의가 아니잖아요. 이건 사기죄의 고의이기 때문에 따라서 또 인과관계도 없고요. 그래서 방조죄가 자살 방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3번 질문. 자, A를 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했다는 말은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적 예비라고 합니다. 평론 시간에 배우죠. 인적 예비. 예비는 인적 예비가 있고 물적 예비가 있어요. 사람을 고용한 것은 인적 예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살인 예비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4번 질문 했죠. 7세 3세 된 어린아 자식들. 그래서 7세 3세는 사망이라는 죽음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의사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지배를 했기 때문에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됩니다.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없다 X.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어요. 22년도 승진 문제인데 24년도 해경에서 베낀 것이죠. 보통 해경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해경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기출문제를 베껴서 나옵니다. 거의 똑같이 베껴요. 똑같이 베끼거나 여기 베끼고 저기 베끼고 짜집기를 해서 거의 출제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죠. 자, 1번 갑니다. 살인 예비죄가 되려면 살인죄를 범할 목적 100% 목적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준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비 고의설 그랬어요. 아니다. 틀렸습니다. 자살의 의미를 모르는 4살 난 유아라고 했기 때문에 의사지배가 가능하죠. 의사지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됩니다. 위계가 아니고요. 해설에 나와 있나요? 자,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간접정범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자, 3번 보면 생모죠. 생모. 자, 생부는 인지 절차가 필요하지만 생모는 자기 배 아파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인지 절차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혼의 자식이 생모를 살해했다고 했을 때 전속 살해죄가 됩니다. 틀렸죠? 자, 4번. 자, 위계 위력으로서 직계 전속의 승낙을 받아서 살해했다고 했을 때 자, 전속 살해죄의 예에 따라서 처벌된다. 맞죠? 법조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 해설 가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4번 해설 보시면 252조의 경우에 위계 위력으로서 촉탁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하였을 때는 자, 250조의 예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 250조 1항이 살인죄고요. 2항이 전속 살인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보시면 4번 같은 지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지문 자체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23년도 승진 문제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네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풀었죠.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 판례가 뭐 제왕절개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자, 의학적이다, 규범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가지고 분만시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죠. 중복되는 것은 지우셔야 돼요. 자, 2번 질문. 살인죄의 고의를 묻고 있는 것인데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지만 된다. 만자가 틀렸죠. 물론 이제 살인죄의 목적이 있거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고의죄가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면 틀린 것이죠. 또 고의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 불확정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또 미필적인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살인죄의 범위가 인정될 수가 없다. 있죠. 틀렸습니다. 자, 3번 질문. 생모죠. 자, 생모를 살해했다고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인지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생모 인지나 출생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무조건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모를 살해했다고 했을 때 존속 살해죄가 됩니다. 자, 4번. 예비죄 묻고 있죠. 자, 준비 행위는 객관적으로 살인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여야 되고요. 그리고 외적 행위여야 됩니다. 필요가 없다. 없다 틀렸습니다. 단순한 범행 의사 계획만으로는 족하지 않아요. 틀렸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23년도 경대 편입 문제입니다. 자, 경대 편입 문제가 혹시 경대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경대 편입 문제는 좀 까다로워요. 특히 총론 문제가 좀 약간 까다롭게 나오죠. 아주 지엽적인 이론 문제도 가끔씩 나옵니다. 뭐 이 문제처럼 뭐 이런 것들은 평이한 것이고요. 그래서 경대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빡세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좋은 문제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강목이죠. 머리를 3번가량 강타했다고 했을 때 머리를 쳤기 때문에 또 들고 친 도구가 강목이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살인죄의 범위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2번 많이 나왔습니다.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 교관 출신. 무술 동작이죠. 그리고 급소, 울대를 가격을 합니다. 그래서 동작도 무술 동작이고요. 가격 부위도 울대, 성대를 가격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인죄의 범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3번은 총론 시간에 나오죠. 부작위범 시간에 나오는데 보라매 병원 사건입니다. 의사 갑 그랬어요.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서 치료 중단 및 퇴원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치료 중단하면 환자는 당연히 죽죠. 그걸 알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환자는 사망을 했고요. 그랬다면 의사 갑에게는 살인죄 정범이 아니고요. 방조로 받습니다. 뭐 공모 관계는 아니잖아요. 간청이기 때문에 간청을 우리가 공모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치료 중단을 하게 되면 사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퇴원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 퇴원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살인죄의 방조가 되는 것이죠. 4번 역시 강목이네요. 각이 긴 목재 강목입니다. 머리를 때렸다고 했을 때 당연히 1번 문제처럼 당연히 살인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4번, 5번. 5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경찰대 편입 문제는 5번까지 나와요. 지문 하나가 더 많죠. 자, 자살 방조죄가 되려면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 실행을 원조해서 용이하게 하는 행위, 이건 객관적 요건이고요. 인식은 주관적 요건이죠. 그래서 객관적, 주관적 요건이 갖춰졌을 때 어떤 범죄든 전부 다 성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해설에서 뭐 다 아시겠지만 자기를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요 의사 말이죠. 의사 말입니다. 방조죄를 인정했다는 점은 꼭 알아두시고. 자, 7번입니다. 자, 법학 경체 문제입니다. 법학 경체도 좋은 문제 많죠. 좋은 지문이 많아요. 왜냐하면 좋은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기출을 막 베끼진 않아요. 물론 이제 문제를 만들다 보면 뭐 기출도 있기야 있겠지만
제가 해설을 달다 보면 좋은 지문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일 쓰레기 같은 것이 이제 해경 문제죠. 해경 문제는 거의 90% 베끼는 것이니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입니다. 자, 살인죄의 고의는 반드시가 아니죠. 반드시란 말이 틀렸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살인죄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틀렸네요. 앞에서 반복되는 질문 나왔죠? 자, 2번 이제 부부가 이제 싸움은 하는 것입니다. 뭐 이전부터 자녀 문제라든지 고부 갈등, 뭐 돈도 없고요. 그래서 가정 불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자, 그날도 역시 부부끼리 말다툼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죽고 싶다, 같이 죽자라고 하니까 피고인에게 남편입니다.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휘발유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집에서 먹는 식용유가 아니고 시골에서는 전부 다 기름을 이제 휘발유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남편이 그러면 이것을 말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싸움을 했다 할지라도. 근데 남편이 그래 죽어 라는 뜻으로 휘발유를 갖다 또 사다 줍니다. 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아내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남편에게는 자살 방조죄가 된다. 그렇죠? 즉 부작위 범위죠. 보호증인적 지위 있는 자가, 즉 법률상의 보호증인적 지위 있는 자가 내가 갖다 주면 저 아내는 휘발유 뿌리고 죽을 것이라고 알면서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의 의미를 보다 용이하게 하게 하였다, 수월하게 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식과 의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조죄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 3번 질문. 생모 말씀드렸죠. 생모간에는 인지 필요 없고 출생 신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법률상 당연히 친족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의 자식이 생모를 살해했다고 하면 존속 살해죄가 됩니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라면 지우세요. 지운다고 할 때 이렇게 뭐 빨간색 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볼펜으로 이렇게 빡빡빡빡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라면. 4번 질문입니다. 처와 자식들을 각각 한 발씩 발사해서 살해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동일한 범위로 동일 장소에서 시간적 접착된 상황 속에서 처와 자식들을 살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피해자들 수에 따라서 수개의 살인죄가 되는 것이죠. 살인죄는 포괄 일죄가 없어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속주법이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법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명 죽이면 2개의 살인죄가 되는 것이고 10명이면 10개의 살인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살인마 유영철 생각하시면 되죠. 유영철이가 20 몇 명을 죽였는데 그러면 20 몇 명을 포괄일죄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20 몇 명 한 명씩마다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상해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 신체는 전속주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개의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8번입니다. 역시 이것도 7급 검찰 문제인데 21년도 해경시험에서 그대로 뵙겠습니다. 똑같아요. 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4번. 통째로 베끼는 것은 정성이 없죠. 뭐 하나씩 지문만 발췌해서 짜깁기를 해도 뭐 괜찮은 문제가 되는데 통으로 베끼니까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통으로 베꼈습니다. 자, 1번 풀었죠?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걔 죽여라. 내 5억 줄게. 이렇게 그 대가의 지급을 약속했다고 했을 때 살인 예비죄가 됩니다. 역시 착수 이전이니까요. 살인 미수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비죄입니다. 틀렸네요. 2번 같은 경우는 운전 실수라고 했죠. 실수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니까 과실범이겠죠. 그래서 살인죄라고 하는 고의범은 되지 않습니다. 자, 3번.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보라매 병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문의 갑이 간청에 따라서 치료 중단하고 퇴원 조치를 하게 하였을 때 살인죄의 정범이다. 정범이 아니고 방조라고 했습니다. 틀렸네요. 자, 4번 질문. 자, 간첩이 간첩 행동을 저해하는 자를 살해할 의도로 권총을 휴대하고 남하하였다 하더라도 요 살해 대상 인물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살인 예비죄로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살인죄 말씀드렸죠. 전속주법이기 때문에 살해 대상 인물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확정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권총이나 칼을 휴대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비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맞는 질문입니다. 아주 해방되고 뭐 6.25 사변 터지고 50년대 판례이지만 뭐 최근에 기출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에 실려 있는 이런 과거 아주 옛날 된 판례들도 풀어보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